안녕하십니까, 전도사입니다. 다음 세대 지키기 설립자이고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알아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많이들 들으셨죠? 컴퓨터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에 저희가 한번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마크 펜스키가 2001년 처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그런 모든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Y세대 그리고 Z세대이죠. Y세대, Z세대 한국 발음으로 한다면, 그래서 Y세대는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Y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살에서 28살 정도이고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0년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며, 이 세대가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요. 그래서 1995년 혹은 2000년도 이후에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셜미디어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둘러싸여서 있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많은 19살 그런 아이들도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그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자기의 사생활을 다 노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내 친구들은 누구인지, 우리 집은 어디에 있고, 내 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고, 내 모든 사생활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러한 세대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지요.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모든 자신들의 사생활을 노출시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하니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도 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도 나의 사생활을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보다 구글을 더 선호하죠.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구글로 한번 서치를 해보죠. 그리고 이게 맞구나, 아니면 이거는 틀리구나. 이 시대의 지금 또 문제점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구글을 더 신뢰합니다. 네, 그것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특징이고요. 현실과 다르게 포장하는 그러한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막 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헬멧을 딱 쓰고 사진을 한 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3시간 바이시클, 3시간 자전거를 탔네. 힘들다. 그런데 굉장히 오늘은 내가 해냈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라이크를 막 눌러주겠죠. 네, 그것이 자신을 다르게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집안은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 책상 위만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정리 끝, 공부 시작. 그러면 모든 이 세상에 이 아이와 연결된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것들로 연결된 친구들은 정말 아주 깨끗한 친구구나, 아주 깔끔하게 자신을 정리정돈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실과 그리고 진짜로 미디어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있었죠. 바리새인이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홀리한 척,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는 척, 이런 척척만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정말 내 지금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나와주는 모습과 같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디지털 네이티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페이스북도 내가 중심이고요. 옛날에는 어떠한 정말 그랜 캐년이나 멋있는 데를 가면 그곳에 가서 저는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랜 캐년 가면 먼저 자기 셀피부터 찍습니다. 내 중심으로 먼저 찍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가 젖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계의 문제,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들은요, 진정한 친구가 없고 그리고 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뭔가 거북하구나, 이 친구가 뭔가 조금 부담스럽구나, 이러한 그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 제가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앉아있는 데다 가면은요, 얼굴 보고 눈 보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하느냐? 핸드폰으로 서로 텍스트합니다.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 합니다. 내 눈앞에, 그냥 내 바로 앞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텍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 이게 편해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또 관계 부적응, 그래서 소셜리 awkward 한다 그러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뺏고 그냥 가만히 앉혀놓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여자아이들은 바비죠. 정말 바비처럼 그렇게 겉을 꾸며야 허리는 잘록하고 이러한 볼륨이 있고 또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어피어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난 정말 못생겼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참으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핸드폰을 봤을 때에 3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에 불도 켜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볼 때가 많고요. 낮에도 계속 그 핸드폰 스크린을 보게 된다면 눈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목입니다. 계속 핸드폰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기 때문에 이 목에 디스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목 디스크 굉장히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입니다.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누워서 잘못된 자세로 계속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3가지 눈과 목과 허리가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컴퓨터를 켜놨을 때에 컴퓨터에 많은 창들을 해놓고 멀티태스크라고도 하겠지만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을 힘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책을 펴놓고 책 그 하나를 띄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것을 힘든 거죠. 본인은 스크린이 편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데 책은 하다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쭉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읽는 그 헤빗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책을 많이 읽히셔야 됩니다. 또 스트레스, 사이버 불링 이러한 것들이 많죠. 아이들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났을 때 이 앵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러한 그 이모셔널리 또 디서빌리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난다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내가 내뱉거나 화가 난다고 막 집어 던지거나 이러한 증상이 어릴 때부터 있었을 때 부모님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또 사회적인 문제, 사이버 범죄, 책임감이 결여되죠. 그냥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불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를
6, 7명이 계속 불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 아이에게 매일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그냥 나가서 죽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버 불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이 아이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다 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만약에 이 7명, 8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이 아이를 불링한 게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텍스트를 하든, 또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리든, 메시지를 하든, 프라이빗 메시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있는 것은 핸드폰 중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중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이 핸드폰에 때문에 노 미디어 캠프를 한번 연관한 일이 있습니다. UCLA에서요. 크리스찬 그 캠프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서 5일 동안 no media, no screen, no Wi-Fi, 그리고 아무런 미디어와 접촉이 없게끔 5일간 캠프를 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5일 후에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소셜리 어크월드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깔깔대고 웃고 눈 마주치며 얘기하고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고 게임하고, 게임도 이제 그런 피지컬리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UCLA에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5일 동안만 이렇게 미디어 없이 아이들을 캠프를 해본 결과 이 아이들의 non-verbal emotion은 완전히 굉장히 그 스킬은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리서치를 봤을 때에 과연 이러한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네, 굉장히 내기립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늦게 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6학년 때 핸드폰을 삼성 거 이렇게 접는 게 있어요. 이 접는 게 아주 그때는 옛날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일부러 제가 핸드폰만 될 수 있게끔, 전화만 될 수 있고 텍스트도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줬는데 얘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도저히 핸드폰이 울리는데 꺼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꺼내서 받으면 애들이 와서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 너 이거 뭐냐고. 왜냐면 걔네들은 그런 폰을 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굉장히 저에게 이제 컴플레인을 했지만 저는 그때에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이 아이가 충분히 포르노에 익스포즈 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썼던 핸드폰을 일부러 주었고 그냥 전화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줬는데 저는 그 지혜를 제가 부모님과 나눕니다. 타겟이나 뭐 월마트나 아무 데 가시면은요 더미폰이라 그래요. 전화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주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우리 자녀들을 프로텍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릴 때부터 미디어 바운드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몇 시까지 미디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9시였지만 이제 좀 중학교 들어가면서 10시까지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는 무조건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꺼지도록 했었습니다. 그 게스트로 이제 저희 집에서 와이파이가 있는데 두 계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용으로, 하나는 게스트로 만드는데 게스트는 밤 10시면 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이 언리미티드가 아닌 걸로 일부러 했기 때문에 그 스피드가 확 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데이라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시 전에는 빨리 끌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10시에는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을 차지를 그 충전을 제 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꼭 10시 지나서는 핸드폰을 내 엄마 아빠 방에 와서 차지하기.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잘못된 미디어로 나가는 것이 엄마 아빠 다 주무시고 문 닫고 이불 속에서 혼자 있을 때입니다. 네, 아니면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때가 되겠죠. 그때가 가장 접속률이 큽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올리는 순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왜 핸드폰을 그렇게 늦게 사줘야 되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라고요.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모가 대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많은 미디어들이 지메일이나 13살이 되어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법 때문에 엄마는 너에게 핸드폰을, 이러한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지만 너가 이 핸드폰을 사면 얼마나 페이스북을 하고 싶겠니?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겠니? 하지만 엄마가 너를 거짓말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고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13살 이후에 이러한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미디어의 문제 중에서 포르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포르노에 노출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포르노는 뇌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뇌가 thinking brain이라고 하고 감정의 뇌, feeling br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노에 노출이 되면 이 감정의 뇌가 생각의 뇌를 dominate 해버립니다.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감정의 뇌가 먼저 나가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섹스는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저러한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포르노에 노출되면 세 가지, 감정의 뇌, 생각의 뇌가 문제가 생기고, 섹스는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가정관이 문제가 생기고, 결혼했을 때 더 문제가 되겠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과 그 축두엽이 있는데요. thinking brain, 축두엽이 feeling brain입니다. 태어날 때 어른의 25%의 뇌 사이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 사이즈 중에서 만 7살에서 11살 아동의 경우 축두엽, 그러니까 feeling brain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7살에서 11살. 그러니까는 만약에 7살에서 11살 사이에 포르노에 노출됐다. 이것은 굉장한 이 뇌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9세부터 13살의 아동에서도 여전히 축두협의 빠른 성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두엽 같은 경우는요, 기억력과 사고력, 인식 기능, 그리고 언어 중추, 신경, reasoning, 그리고 organize thoughts on paper. 그러니까는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organize 하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또 language를 어떻게 내가 잘 언어로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 thinking brain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까지도 다 전두엽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청각, 후각, 감각,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두엽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도파민은요, 그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기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요, 신경세포의 흥분 전달 역할을 합니다. 술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고요, 담배, 그러니까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할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더 하게 되시는 거죠. 여자분들은 초콜릿, 그렇죠? 마약 당연히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중독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섹스를 통해서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쾌감을 계속 지속하고자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중독 증상이 계속 되면은요, 그러면 thinking brain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도파민을 왜 섹스에 넣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정말 이 부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두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이러한 성생활을 할 때에 그냥 아기를 만드는 게 아주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이 도파민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사탄은 지금 마약과 또 섹스와 이러한 포르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특히나 다음 세대까지도 이러한 도파민이 나오게끔, 그래서 thinking brain이 활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사탄이 지금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란물에 노출이 되면 감정의 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뇌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르노를 보고 싶지 않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벌써 감정의 뇌가 도미네이트 했기 때문에 감정이 자꾸 봐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러한 뇌의 활동이 확 자라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대에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타락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더러운 존재야. 내가 어저께 무슨 짓을 했지?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적인 타락, 포르노를 통하여 성적인 타락에 들어가게 된다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Cognitive thinking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의 스페이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그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르노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헤매면서 사는 것을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포르노가 왔을 때에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두 가지, 도망가라, 피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 요셉이 사모님이 와서 자꾸 꼬시잖아요. 우리 같이 자자, 나와 같이 즐기자. 그랬을 때 요셉이 예를 들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앉아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랬으면 아마 요셉은 넘어갔을 겁니다. 요셉은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옷이 그냥 벗겨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도망갔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보는데 갑자기 팝업이 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장면들이 확 올라왔다. 그러면 컴퓨터 덮고 무조건 뛰어라. 뛰어서 누구한테 가느냐? 엄마 아빠한테 가라. 그리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도망가라는 것을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성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망가라라는 얘기를 꼭 이 지혜를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멘토를 찾아라. accountability죠. 내가 정말로 이러한 얘기들을 잘 할 수 있는,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좋으신 분들은 엄마 아빠시겠죠. 근데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컨트롤 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친구로 남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멘토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힘드신 분이라면 멘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로 계속 주위에 아이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싸움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첫 번째, 의사소통,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핸드폰 하지 말자. 그래서 통을 놔두셔서 그냥 아예 핸드폰을 거기다 넣든지, 또 차 안에서는 핸드폰을 하지 않게끔, 저는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핸드폰을 하지 않고 차 안에서는 저하고 얘기를 하게끔 합니다. 찬양 듣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하루 일과들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부모님들께서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핸드폰 보고 매일 드라마 보시는데 아이들 보고 너희들 핸드폰 하지 말라.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경책 보는 거 보여주시고 책 읽는 거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accountability죠. accountability. 그래서 이것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싸움임을 알려주시고요. 이 바이블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친구들로 부모님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멘토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 선생님이라든가 형아라든가 언니라든가 또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 네, 이러한 분들을 찾아주셔서 아이들이 accountability를 가지고 그들에게 갈 수 있게끔, 정말로 부모님에게 좀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들을 주시는 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께서가 가장 좋은 멘토가 되면 좋겠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멘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다른 전도사님에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정말로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같이 많이 하시면서 또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멘토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의사소통. 그래서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방에서 우리 엄마하고 지금 대화하자. 아이들 굉장히 억울도 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대화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차 안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는 핸드폰 하지 않는 것이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차에 타도 핸드폰 못해 하고 제가 핸드폰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친구들은 아예 차를 타면 핸드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네. 그리고 의사소통, 또 핸드폰 안 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절대로 핸드폰 못하게끔 통을 놔두고 그 안에 핸드폰을 놔두십니다. 네, 그런 것들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들과 같이 데이트를 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아빠가 딸,
엄마가 아들, 또 아니면은 엄마와 딸,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시다 그러면 좋은 레스토랑 안 가도 됩니다. 맥도날드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레스토랑이나 가셔서 정말 아이하고 눈과 눈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의 모범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모범. 부모님께서 매일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계속 드라마만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 미디어가 너무 중독되어 있다, 미디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그럼 부모님들이 부모님부터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책 읽는 거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정말 책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자녀들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포르노에 나오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리고 포르노에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밖에서 뺑뺑이를 많이 돌리시는 겁니다. 뭐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뭘 하든 춤을 추든 아주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로 액티비티를 계속 만드셔서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왔을 때, 특히 사춘기에 굉장한 이 에너지가 나오는 이 시간에는요, 집에 왔을 때 샤워하면 쓰러져서 자게끔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는 어떤 흑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저도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자녀의 흥미와 재능. 아이들을 너무 영어와 수학과 과학 이런 걸로 자녀들을 판단하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면에 우리 지금 공립학교의 교육들이 지금 무너져서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 기프트를 찾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와 재능을 꼭 찾아주시기를 원하고요. 자기 통제의 힘, 그래서 자기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바운더리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매를 드셔야 한다면, 자, 너가 생각했을 때에 손바닥 몇 대를 맞았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정하게끔. 또 아니면은 손을 들고 벌을 쓴다면, 웬만하면은 맴매보다는 매를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는 손을 안 대고 하는 벌이 가장 좋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그 벌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너 몇 분 서 있을래? 너가 오늘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자꾸 하면 점점 크면서 본인이 엄마 오늘은 아빠 내가 포르노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갖고 가세요. 핸드폰 한 일주일 맡겨놓겠습니다. 저 핸드폰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패스팅을 하죠. 핸드폰 패스팅.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 통제의 힘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을 어떻게 엑서사이즈 하게끔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 지금 어떠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특히나 포르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셔야 되는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께서 계속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미디어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